자, 본격적으로 저희가 고민 상담에 들어가기 이전에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형 주택 공급이 필요한 이 서울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1+1 재건축 방식이 인기를 끌었었는데 현재 이 같은 내용의 방식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좀 풀어주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재건축을 할 경우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평수가 큰 거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저층 재건축일 경우도 대지 지분을 많이 보유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굳이 큰 평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재건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적은 평수를 2개를 주는 즉 1+1 재건축이 최근에 유행을 했었는데 이게 세제적인 그러니까 9.13 대책에 의해서 세제적인 개편이 일어나면서 이게 오히려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지금 부각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것인지 또 현재 그 진행되고 있는 것들과 앞으로도 진행할 예정인 것들이 어떤 효과를 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1+1의 그 주택 재건축에 대한 주요 내용인데요. 한 채 평가 금액,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 평가 금액 또는 이제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두 채를 받는 거죠. 예를 들자면 기존 만약에 158제곱미터의 대형 평수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와 59제곱미터, 즉 33평형 아파트와 24평형 아파트 2개를 골라서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대신에 이제 반드시 요건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 그리고 전용 면적 범위 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재건축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는 30평과 24평 이렇게 배분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33평이 배분됐다 그러면 20평짜리가 배분됐다든가 아니면 전용 면적 대형이긴 대형이었는데 전용 면적이 좀 적을 경우에는 20평대가 두 채가 분양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면서 상당히 불이익이 조금 발생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불이익이 발생을 해도 지금 현행 규정상은 1+1로 받았을 경우에 반드시 한 채는 전용 면적 60 이하로 받아야 되는데 그 전용 60 이하 주택은 이전 고시 후 3년간 전매 금지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전 고시가 뭐냐면 우리가 재건축 사업이 다 끝나고 준공이 나서 아파트 입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전 고시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곳이 새롭게 재건축이 돼서 새로운 소유권으로 바뀐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걸 이전 고시라고 하는데 이 이전 고시가 난 다음부터 3년 동안 전매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또 불이익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러한 부분을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9.13 대책에 나왔다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1+1의 장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중대형 한 채를 이제 선호도가 높은 내가 굳이 거주 가족 수가 많지가 않은데 가구 인원이 많지 않은데 그대로 그 대형 평수에 살 이유가 없으니까 이거를 내가 조금 낮추고 또 하나는 내가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임대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장점 때문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고 실제 강동구에 있는 그 둔촌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1로 많이 신청을 했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이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9.13 대책에서 이것도 주택, 전부 다 주택으로 하는데 언제부터냐면 입주권도 이제 주택으로 처리를 하니까 관리 처분인가 이후에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물론 후속적인 조치가 12월 달 최종적인 결론이 다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현행 지금 발표한 내용대로 보면은 다주택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냐면 양도세도 물론이겠지만 보유세에 대한 부담도 당연히 증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강력하게 지금 매수 수요를 억누르고 있는 대출 규제, 이 대출 규제가 서울 지역의 예를 들어 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상당히 제약적이거든요. 이러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가장 민감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양도세, 비과세에서 나는 그냥 단순히 이 제도에 의해서 1+1 두 채를 받은 건데 1년이 이제 2주택이니까 우리가 일시적 2주택 이런 건 전혀 해당도 안 되는 것이고 어떤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주택자는 이제 종부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격 6억으로 낮아지니까 이런 부분에 상당히 불이익이 발생을 하겠다. 무엇보다 큰 것은 대출 규제에 해당이 되니까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1주택 말고 2주택자한테는 대출이 안 나와요. 안 나와 버리니까 더 문제되는 거는 이주비 대출까지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이주비 대출에서부터 문제에 걸릴 방법이 농후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런 방식으로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에 있는 이제 반포주공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될 텐데 어떤 조금 세밀한 부분들이 정교하게 다듬어지지 않으면
의외의 지금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여러분들 꼼꼼히 체크를 하셔서 어쨌거나 그 단지들이 아직 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조합원 분양 신청 전에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런 내용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어떻게 내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강구해야 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음 달하고 다다음 달, 그러니까 11월과 12월에 이러한 9.13 대책에 의한 후속 조치들이 줄이어 또 나올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꼼꼼히 체크해 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